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준철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CVPR의 2023년에 억셉된 드림부스 Fine Tuning Text to Image Diffusion Models for Subject Driven Generation입니다. 금일 발표에 종식님, 이나님, 채연님이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에서 문제 정의를 했던 전에 레퍼런스로 되었던 논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이후로는 논문의 순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드릴 분야는 이미지 컴포지션, 이미지를 합성하는 분야이고 텍스트 투 이미지 에디팅 앤 신시시즈는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수정하고 합성하는 방향, 그리고 컨트롤러블 제너러티브 모델은 제너러티브 모델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처음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분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본 서브젝트가 있을 때 새로운 백그라운드에 합성을 시키는 분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방향의 2D 이미지로부터 3D를 인식시키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피 앤 페이스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연구이고 이에 대해서 한계점이라고 보면 입력한 모습으로만 합성이 가능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뷰포인트 내에서 이제 3D를 인식하는 연구 분야에서는 이를 인식시키려면 많은 방향에서 이미지가 필요하고 각 배경을 생성할 수 없다는 단점을 이제 한계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수정하고 합성하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 내에서 모델 아키텍처상으로 겐 베이스드 모델과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처음으로 겐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VQ겐과 클립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해서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수정하는 모델입니다. VQ간이 생성한 이미지를 클립의 임베딩 벡터와 같아지도록 리컬시브하게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텍스트를 활용해서 실제와 유사한 품질의 편집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객체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에서는 어려워하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한 모델로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데이터셋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수정이 어렵고 텍스트로만 편집하다는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너티브 모델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제어하는 방식이 있는데 디퓨전 네트워크의 이미지 제어를 위해서 시멘틱 정보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어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이제 원래 시멘틱 정보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어하다 보니까 원래 서브젝트들의 특징이 변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마스크를 하고 그 부분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제어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도 그림상에서는 굉장히 잘 되지만 마스크를 씌우기 때문에 마스크 내부의 스트럭처나 컨텐트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스크를 활용하지 않고 프롬프트로만 이제 수정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는데 이 세 번째 그림이 설명하는 부분은 각각의 단어마다 어텐션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고 그 어텐션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디퓨전 모델에게 가이드 해줌으로써 이를 적절히 유지시키고 적절히 변형시키는 이런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원래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가 왼쪽에 보여지고 두 번째로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수정했을 때 이제 변화된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수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논문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미지의 프레임을 유지시킨 채로 수정하는 것에 그친다는 한계는 아직 여전히 유효한데요.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인벌전을 활용해서 이제 연구 분야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특정 레이턴트 벡터와 유사하게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달리 같은 논문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클립을 활용해서 프리트레인드 클립이 나타내는 임베딩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생성을 하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 논문과 가장 비슷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논문인데요.
새로운 토큰을 디퓨전에게 인식하는 논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텍스트 자체를 디퓨전에게 어떻게 레이턴트 벡터 형식으로 건네주기 때문에 텍스추얼 인버전이라는 단어도 활용이 되는데요. 디퓨전 모델은 프리즈시키고 텍스트 인코더의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주는 부분만 이제 수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토큰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들을 파악하는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시로 들면은 왼쪽에 인풋 샘플로 보이는 4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을 한 문장으로 뭔가 표현을 하자면 초록색 물체로 이루어진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하나의 스페셜 토큰 혹은 수도 워드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나서 디퓨전 모델에게 줬을 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유저가 원하는 방향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디퓨전이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프리즈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나열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고요.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의 그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오브젝트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다양화하는 능력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제시한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파인 튜닝을 기반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몇 가지 이미지 샘플과 간단한 파인 튜닝만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 전과 좀 다른 부분은 텍스트에 설명이 없는 이미지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로스를 제시하고 랭귀지 드리프트나 이제 오브젝트의 피처를 유지한 채로 아웃풋이 다양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스크를 새로운 형태의 태스크로 정의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셋과 이뷸레이션 프로토콜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다음으로는 메소드 부분입니다. 크게 파인 튜닝과 인퍼런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풋에서 3개에서 5개의 어떤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튜닝을 시키고, 결국 이미지들을 바인딩 시키는 부분은 이러한 대문자 V로 표현된 이제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이 이미지와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사이에 바인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퍼런스를 할 때 프롬프트 내에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를 넣어주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생성을 가능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디퓨전 모델의 로스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퓨전에서는 노이즈를 만들어낸 어떤 랜덤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디노이징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후속 논문에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디노이징을 진행을 하면서 디노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 디노이징을 할 때 컨디셔닝이라는 여러 가지 입력 정보들을 넣어줘서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파인 튜닝을 위한 베이스가 되는 로스는 프로바빌리스틱 제너러티브 모델의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적은 데이터셋으로만 파인 튜닝 할 경우에 오버피팅이나 모드 콜랩스가 종종 발생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인 튜닝은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시한 방법은 프롬프트를 퓨처 퍼스널라이제이션 파인 튜닝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와 서브젝트, 어떤 각각의 특정 인스턴스 페어를 디퓨전 모델의 딕셔너리에 첨가하는 방식인데요. 처음에 학습 방식은 이미지와 그 다음에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만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입력 형태는 아이덴티파이어 클래스 나운의 방식으로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클래스 나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만 사용한 경우에 성능이 떨어지고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습 방식으로만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좋은 성능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랭귀지 드리프트를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랭귀지 드리프트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얼 토큰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디퓨전의 프라이어 정보를 유지시키면서 저희의 원하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어는 디퓨전에 임베딩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크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했던 방식은 랜덤 캐릭터들을 넣는 방식이었지만 토크나이저가 분할시키면서 원래 알고 있던 강한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던 토큰으로 만들면서 이 부분은 선택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사용한 방식은 한 개에서 세 개의 캐릭터의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레이얼 토큰이라고 하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토큰들,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토큰을 시퀀셜하게 이어서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T5 같은 경우에는 5,000번에서 10,000번까지 중에서 이제 시퀀스를 만들었을 때 작동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매진 같은 경우에서는 랜덤하게 3개에서 더 적은 유니코드 캐릭터들을 스페이스바 없이 구성을 했을 때 동작을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 GitHub나 허깅페이스에 오픈되어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를 SKS라는 형식의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했을 때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랭귀지 드리프트 문제와 두 번째는 리듀스드 아웃풋 다이버시티 문제입니다. NLP에서의 랭귀지 드리프트를 설명하는 것은 기존의 큰 콜퍼스를 학습한 프리트레인 NLP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할 때 기존에 알고 있던 시멘틱 정보나 신택틱 정보를 읽는 문제를 정의할 때 표현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랭귀지 드리프트는 텍스트 프롬프트의 아이덴티파이어와 클래스 나운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하면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까먹고 이 특정 인스턴스에 대한 생성만을 하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듀스드 아웃풋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입력 오브젝트의 특징을 생성할 때 다양하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으로 넣었던 이미지 그대로 생성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폴게팅이나 아니면 오버피팅과 굉장히 유사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지니어스 클래스 스페시픽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목적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해서 클래스 샘플만으로 학습한 로스를 추가하고 클래스에 대한 지식을 유지시킴으로써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인스턴스에만 집중해서 학습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왼쪽 그림에서 윗부분만 학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프리저베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프리트레인된 이미지 텍스트 모델로부터 샘플을 뽑게 됩니다. 이 샘플은 아이덴티파이어 없이 클래스 너운만 가지고 이제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통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는 디퓨전 로스와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클래스 정보를 아이덴티파이어와 같이 어텐션 하면서 학습시키기 때문에 원래 아이덴티파이어만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폴게팅이 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클래스 정보를 유지시키면서 학습되고 클래스를 잘 인식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활용한 생성인 다이버시티도 기존의 모델처럼 이제 더 유지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 됐던 실험 결과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셋인데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21개는 물체, 9개는 살아있는 동물을 활용했습니다. 이벨리에이션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를 바꿨을 때도 그 컨텍스트를 잘 활용해서 이미지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리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프롬프트랑 그 다음에 액세서리를 모자를 씌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액세서라이제이션 프롬프트, 그 다음에 프로퍼티 자체를 변형시키는 프로퍼티 모디피케이션 프롬프트를 활용합니다. 이벨리에이션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25개의 프롬프트마다 4개씩 생성하게 됩니다. 총 3,000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에버리지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매트릭인 클립 i랑 다이노 이 두 가지 매트릭을 활용합니다. 본 논문이 이제 더 잘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인데요. 드림부스를 이매진이랑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텍스처럴 인버전, 그 기존의 보캡에 바인딩 시키는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과 대비했을 때 본 논문의 이매진을 적용한 드림부스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먼 프리퍼런스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도 스테이블 디퓨전의 드림부스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프라이 프리저베이션 로스에 대해서 제외를 했을 때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만 만들어내지만 프라이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넣었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포즈와 다양한 뷰포인트에서 생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프라이어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덴티파이어와 이제 코렉트 클래스 나운을 넣은 경우, 아이덴티파이어만 넣은 경우, 아이덴티파이어랑 롱 클래스 나운을 넣은 경우를 비교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코렉트 클래스를 넣었을 때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롱 클래스를 넣었을 때도 어느 정도 아이덴티파이어만 넣었을 때보다 좋은데 이 행동을 어떻게 보면 클래스 나운을 넣기만 해도 이 클래스 나운과 연결되었던 텍스트 프롬프트를 결국 잊지 않고 기억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젝트 피델리티의 성능이 개선된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리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롬프트 내에 아이덴티파이어만 넣었을 때의 출력 결과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배경에 대해서 생성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다양한 배경과 주변 이렇게 물을 따르는 것도 나오는 것이랑 잘 어울리게 생성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트 렌디션 같은 경우에 프롬프트는 painting of a identifier class noun in the style of famous painter 아니면 famous sculpture를 넣어가지고 생성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인풋 이미지의 피처를 유지시키면서 스culpture나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가이디드 뷰 신세시스 같은 경우에도 학습하지 않은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내장의 입력 이미지만으로도 위와 같은 다양한 방향의 고양이를 생성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퍼티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프롬프트의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스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풋 이미지의 피처들을 잘 유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라이제이션도 다양한 셰프 아웃핏, 위치 아웃핏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액세서리가 추가됐음에도 인풋 피처들이 잘 유지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리미테이션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프롬프트 맥락과 다른 이미지가 생성되는 문제가 A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더문이나 인더 ISS, 우주정거장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로 볼 수 있고 논문에서는 위크 프라이어가 컨텍스트 자체에 있는 가능성과 아니면은 오브젝트 유지랑 배경 생성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력 이미지의 특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게 하얗게 되거나 파랗게 됐을 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특성이 결국에는 유지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입력 이미지에 오버피팅 되어서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몇몇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비해 학습이 빠른 점이 있고 독특한 입력 서브젝트들에서 다양한 생성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프라이어 기반에 생기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블 렌디션이 어떤 특정 원하는 서브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태스크에서 잘 동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와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와 바인딩 시키는 파인 튜닝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파인 튜닝 방법은 3개에서 5개의 텍스트가 없는 서브젝트 이미지들로만 이제 구현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실제 이미지랑 구별 불가능한 수준의 이제 배경과 서브젝트를 잘 아울러서 생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